왔는데 오늘은 좀 맘먹고 그래도 포항에 오는데 해서 이렇게 청바지보다 날 것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왔습니다. 네. 항상 모든 것은 과정은 필요 없고 어떤 방법으로는 답만 맞추면 되는 그런 교육. 오히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상력. 그런 어떤 상상력과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성찰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교회라는 걸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는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거기에 내몰리는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혁신의 길이고 새로운 교육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오던 방법에 혹은 체계에 그런 교육 가지고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분할된 교과목에 의해서 공부를 합니까? 사회 현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해법 이건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건 종합적이고 융합적 사고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지식을 단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종합적 사고를 하고 융합적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애플의 주인공 이 사람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는 교육은 1000번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답을 내는 그 과정과 방법과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이 1도 될 수가 있고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1000도 될 수 있는 그 아니오의 질문 속에 질문을 가지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0번을 아니오라고 한 결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위대한 것보다도 아주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교육은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고 의문을 갖는 것이요. 엉뚱한 하나의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런 동기 유발을 해주지 못하면 결국 교육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동기 유발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또 한 분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역시 지난 1월 달에 세상을 뜬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고 늘 제가 의지했던 저보다 몇 년 선배지만 성공의 대학교를 같이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신영복 교수님이십니다. 신영복 선생의 마지막 강연이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쉽지 않다. 다만 변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아까 마윈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단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만이도 있다면 그것이 좋은 사회다. 지금의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어딘가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교육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하나의 핵심적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시의 모든 종교, 과학 세계에 있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그 생각을 깨뜨렸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사고, 발상의 전환, 그것이 사실 오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 경기도 교육은 이런 관점에서 대체로 처음 시작한 것이 혁신교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혁신교육은 2000년에 자생적으로 학교 개혁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뭐 이러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요, 운동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둘러앉아서 토론을 시작했죠. 아니야, 교실에서만 하는 건 좀 그래. 그냥 책 덮어놓고 우리 한번 현장에 나가보자. 현장에 나가서 토론을 하고 그 현장에서 본 걸 가지고 와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뜨기 시작한 것이죠. 아,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나눠보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보이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친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이웃과 이런 속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을 시작한 거죠. 그게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은 틀이 아닙니다. 혁신교육은 운동이 아닙니다. 여기 운동이라고 저는 썼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혁신교육은 그저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혁신학교가 제대로 된 거는요, 오늘과 어제가 달라지는 것이 혁신학교에 제대로 된 겁니다. 어제의 방법이 오늘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거죠. 그것이 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뒤집어 보는 것, 그게 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 그게 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교과서를 딱 덮어놓고 생각하는 것, 그게 혁신학교 아니겠어요?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그게 혁신학교의 시작입니다. 저는 혁신학교가 굉장히 뭔가를 목표를 잡아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목표를 잡고 혁신학교의 틀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혁신학교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제발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발표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변화 이걸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선생님의 변화 이게 곧 혁신학교고 혁신교육이니까 다른 욕심 내지 마십시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자꾸 뭘 보여주고 싶고요. 여기에 장학사 장학관들이 가가지고 또 그걸 부추깁니다. 예, 가서 한답시고 가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혁신 발표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럼 이건 벌써 이미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낸 원동력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경기도 내에 약 4,500개 자생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하고 논의하고 생각들을 고쳐 먹습니다.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 게 중요합니다. 경기도 모든 교사 가운데 약 한 65%가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정말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서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갈 거야. 스스로 자기 결단으로 자기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틀 속에만 길렀습니다. 새장 속에 넣어가지고 새장 속에서 못 나오도록 하고 새장 속에 있는 것이 다른 놈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엄마가 새장의 역할을 하면서 새장 속에 가둬놓고 기른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엄마도 모르고 애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거죠. 이해를 가지고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 방법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비대학은 그런 식으로 가자. 그리고 강사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자.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논의하고 하는 처음부터 그런 스타일로 가자. 그게 대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고 대학이 멀리 있는 곳에서는 동네에 있는 평생교육 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강사팀이 나와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야자를 하지 말고 거기 와서 그걸 들으면 인생의 눈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만약 3년 동안 이걸 한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느끼겠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또 동시에 학생부에 기재를 하면 지금 다 대학들이 수시로 가고 있는데 수시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4.16 교육체제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경기교육의 변화의 하나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4.16 교육체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경기교육이 이 페이스대로 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다 담아놓은 거죠. 4.16 교육체제는 바로 5.31 교육체제로 지난 2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의 경쟁교육체제를 어떻게 하면 협력교육체제로 바꾸느냐. 어떻게 하면 이 관치교육에서부터 자치교육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국가의 주도적인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교육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4.16 교육체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계는 그렇게 가난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제대로 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은 존엄한 것이고 그것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 교육의 목적이 공공성의 신장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4.16 교육체제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이것이 경기교육에 가야 할 오늘 아까 세 분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이런 면에서 다음에 교육감이 누가 오더라도 이 4.16 교육체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